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6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에 눈을 떠보면 또 미국 시장이 좀 하락해서 마음이 좀 우울한 모습이 있는데 이미 이제 이틀간 우리는 두들겨 맞았죠. 긴축에 대한 선반영은 이미 한국 같은 나라들은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미국이 휴가를 갔다 와서 쉬었죠. 하루 쉬고 다시 하면서 긴축에 대한 선반영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조정에 들어가는데 또 내용을 들어보면 긴축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중국의 광물 수출 제한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무역 전쟁이 우리를 더 괴롭게 하는 면들이 촘촘히 있죠. 자, 다시 이제 원론으로 돌아와서 주식은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른다. 불안의 벽이 하나 더 생겼다는 거죠. 너무 밋밋하게 상승했다면 오히려 더 불안을 했는데 이렇게 불안의 벽이 생각하면서 살짝 뒤로 뺏겼다가 그 힘의 동력으로 다시 앞으로 툭 튕겨나가는 전형적인 강세장의 모습이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 이 가능성에 이제 배팅을 해야죠. 여기서 또 겁을 먹고 긴축을 해서 금리를 올리고 하반기에 경제가 죽는다 이런데 이제 매몰되면은 이 주식시장을 떠나야죠. 이미 판을 엎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은 강세장으로 들어왔고 강세장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불안의 벽이 나타나면서 느끼는 그러한 어떤 주춤 머뭇거립니다. 하지만 그 많은 불안의 벽을 우리가 다 통과해서 왔는데 긴축 한두 번 남았다고 여기서 뒤로 갈 수는 없다. 이미 이러한 모습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충분히 가격이 선반영이 됐다. 따라서 썸머늘리는 마지막 30% 상승 구간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며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 정도면 우리나라 시장은 전부 이제 그제 또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살짝의 하락 조정 후 다시 가격이 오를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자,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주가 추이를 보면 다우는 0.36, 나스닥은 0.18, S&P 500은 0.2% 전부 하락을 하면서 장이 끝났죠. 네, 다우는 처음부터 하락을 했고 나스닥은 살짝 플러스로 간 적은 있지만 결국 장 막판에 무너지면서 하락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락의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일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FOMC 일부 의원 6월 금리 인상을 지지했다. 6월에도 유로존 5월 PPI가 전월비 1.9% 하락을 했다. 전년비 올해 첫 하락의 모습을 나타나죠. 엘렌이 오늘 중국을 방문하죠. 희귀 금속 수출 제한에 대해서 논의를 예상을 하고 있다. 뭔가 좀 부드러운 이야기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기대를 접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상반기 미 신차 판매량 전년비 12에서 14% 상승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기아차, 현차의 수출도 좋아지고 판매량도 증가하는데 주가는 영 힘을 못 쓰죠. 네. 그래서 내연 기관의 방점을 찍는 시대는 아니다. 내연 기관에 대한 매력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이제 전기차 싸움인데 전기차 분야에 와서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기술은 좋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차라리 미국 테슬라를 사든지 아니면 중국 거를 사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어정쩡하게 끼어있는 현대차, 기차, 포드, GM은 시장에서 전기차도 아니고 내연기관도 아니고 이러한 어정쩡한 모습이 현재의 주가의 모습 속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따라서 현대차는 내연기관도 좋지만 이 전기차 판매에 대해서 획기적인 뭔가 이런 것이 없다면 지속적으로 주가는 박스권에 갇힐 것이다. 매력에 발산하는데 힘이 붙일 것이다. 딸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데 따라서 자동차 부품 관련된 이런 서프라이 체인에 대한 그 투자에 대한 기대는 좀 접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튀르키예가 리라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둔화됐다. 전체적으로 유럽과 유럽 관련된 이런 쪽에서 이제 물가가 잡히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트위터 대항마의 메타 스레드가 EU에서 규제에 대한 여러 요인으로 의해서 보류가 됐다는 이야기도 들리네요. 스레드 이름이 참 그러네요. 네. 발키리 증권사가 미 SC의 현물 비트코인 ETF 상장을 재신청했다. 발키리가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이 발키리가 비트코인 ETF를 만들었으니 이 회사는 아마 자산운용사의 이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웨더부시가 마이크로소프트 차기 시총 3조 달러에 들어갈 기업이다. 웨더부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에서 모든 기업들이 전부 다 하락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속한 기업들이 전부 하락을, 이 중에 한 기업이 유난히 눈에 크게 상승했어요. 울프스피드 14.15%나 상승했는데, 이 회사가 뭘 만든다고 제가 여러 번 지난번 좋은 회사라고 이야기했죠. 전력 반도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갈륨이라든지 이러한 미국의 게르마늄 이런 수출의 그 최첨단의 폐주로 될 것 같은 그러한 전력 반도체 회사인 울프스피드가 주가가 상승을 했다는 거죠. 중국의 이러한 광물 자원 조치의 핵심이 이런 전력 반도체나 태양광 이런 LED 이런 데 들어가는 광물인데, 이러한 제한 조치에 대해서 피해주일 거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오히려 상승을 하는 모습, 특히 울프스피드가 여기에 반대로 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울프스피드에서 제가 이 종목을 사야 된다고 여러 번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하게 떠오른 이 중국의 광물 수출 전쟁의 속사를 한번 보자.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알래스카, 테네시 등에서 게르마늄이 매장돼 있으며, 미국 내 일부 아연 강산에도 상당량의 갈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미중 기술 전쟁이 더 격화될 수 있다고 봤다. 즉 갈륨과 게르마늄 이런 것들은 이렇게 중국이 블락을 걸어도 큰 문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매장량 자체로는. 그래서 이제 기술 전쟁으로 갔는데, 미국 컨설팅 회사 유라시아 그룹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서 제네드 옐런 미 장관이 6일에서 9일 중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중국의 광물 통제 조치를 단행하는 것은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의 중국이 보복 수단을 쥐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중국 첨단 기술의 접근을 더는 막지 말라는 경고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보복 조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아주 강력한 보복 조치를 보이기보다는 너희들의 모습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뭔가 수단을 가지고 있다. 칼을 숨겨놓고 가짜 칼을 빼들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짜 칼은 뭐냐? 중국이 서방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빼놓을 수 있는 진짜 칼은 뭐냐? 이건 바로 리튬이라는 거죠. 리튬에 대한 수출 통제. 이게 이제 정말 무서운 거죠. 만약 조치가 리튬 등으로 확산된다면 독일은 전혀 다른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이제 독일 부총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리튬. 다음은 너희들이 우리를 목을 죄면 리튬. 중국이 세계 리튬의 60에서 70%를 생산해내는데, 물론 미국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유럽이 이제 큰 타격을 입죠. 리튬에 대한 거. 미국도 리튬은 좀 나는 것 같아요. 호주도 좀 나는 것 같은데, 이제 가장 2차 전지 핵심인 리튬을 들고 나올 가능성, 이 부분이 사실 중국의 경고의 속살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미국 달러 지수는 0.3% 상승을 했네요. 금리를 2번 올린다니까 당연히 달러는 강세로 갔습니다. 반대로 금은 약세로 갔죠. 미국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2년짜리가 어제도 5bp나 상승하며 4.954, 0.5bp네요. 0.5bp. 다음 10년짜리 한번 봅시다. 10년짜리는 8.4bp 상승해서 3.938, 거의 4%대에 올라오는 모습. 두 개의 그 일드 스프레드가 100bp 이상 벌어지는 이 상황. 이제 관심도 없죠. 미국 2년짜리, 10년짜리가 과거에 조금만 벌어져도 애널리들이 많은 것들 썼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금리가 시장의 주요 주가를 움직이거나 경제를 움직이는 팩트, 주요 요소는 아니다는 거죠. 하지만 금리가 10년짜리가 4% 이상 돼서 올라온다면, 지금 3.938인데 다시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들이 스물스물 올라올 것이다. 그 이야기가 다음 주 정도면 금리 상승에 대한 다양한 부작용과 역작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장에 올라올 가능성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럼 금리가 상승하면서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어딘가요?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과 그리고 벤처기업들, 코스닥, 그렇죠? 나스닥에 있는 기술주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자명하죠.
따라서 당분간은 좀 이 금리 이 하나만 본다면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것은 좀 쉬어갈 필요는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WTI는 거의 1% 상승하면 71.65달러, 7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테슬라는 어제 그 난리 부르스가 있는데도 상승을 했네요. 테슬라에 대해서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 생산량보다 판매량이 늘긴 했지만 생산량이 더 많이 되면서 재고가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미국에서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저희 카페에 미국 시장 분석을 하면서 미국의 이런 시각들을 좀 써서 놨는데, 당분간은 일단 테슬라가 시장을 끌고 가고 판매량이 올라가는 것이 시장의 리딩 인디케이터지만, 시간이 지나서 판매보다는 재고가 감소한다 쪽으로 또 방점을 찍는다면 문제는 있을 수 있다. 테슬라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19일 날 실적을 발표하는데, 실적은 또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생각보다 못 올라가고 가격을 많이 깎아줬는데 이것들이 이 수익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한 번의 고비는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애플은 0.59% 하락, 엔비디아는 0.23% 하락. 챗 GPT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기사들이 좀 나왔지만 엔비디아는 생각보다는 하락은 크지는 않았습니다. TSMC는 0.5% 하락. 마이크론 테크놀리가 2.88%나 하락을 했네요. 어제도 그렇지만 한국의 반도체들이 생각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네, 갈륨과 게르마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는데, 자동차, 전력 반도체만 NXP, 울프스피드 이런 애들이 좀 영향을 받는데, 통신 반도체 만드는 애들.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어제 반도체 시장에 영향을 좀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약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2.92% 상승, 노블록스는 0.9% 하락하며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한번 보는 것은 미국이 금리 인상 시기, 그리고 금리를 인상했다는 것은 긴축 기간인데도 미국 기업들의 EPS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 지금 이제 어닝 시즌에 들어와서 우리가 늘 미국이 어닝도 안 좋다, 한국도 어닝도 안 좋다, 근데 막상 발표를 하면 서프라이즈라는 거죠. 물론 이제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가이드라인 대비 서프라이즈지만, 실질적으로 속살을 까봐도 우리나라도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기업들의 어닝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한국 기업보다 미국 기업으로 포커스를 맞춰본다면, 금리 인상 긴축 기간에도 EPS가 흔들리지 않는 그 이유가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말 미국 주식시장의 12개월 포워드 EPS는 226달러이다. 현재는 222달러인데 더 올라가는 거죠. 타겟퍼도 20.4배, 현재는 20배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통화량 위축, 즉 경기 긴축, 금리 인상, 통화량 긴축에도 EPS가 급락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한 거죠. 최근 작년 4분기 그리고 올 1분기 어닝 시즌에서 어닝 시즌 초기 실적 컨센서스가 하락하다가 소비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진행되면서 컨센서스가 반전되는 모습을 봤는데, 이번에도 그런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이유를 보면, 첫째, 가파르게 높아진 금리를 반영해 실적 컨센서스가 보수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과거 대비 대출 등 변동금리 비중이 낮아 어닝 서프라이즈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업이 돈을 빌려도, 그 다음에 소비자가 돈을 빌려도 고정금리로 빌렸다는 거죠. 과거 금리가 아주 낮을 때 고정금리로 빌렸고, 변동금리가, 미국은 변동금리 20%에서 3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여전히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이자 폭탄을 맞지 않았다. 이 부분이 기업도 이제 어느 정도 이자 폭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가게들도 벗어날 수 있으면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 이것들이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 이게 악화를 방지하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일으킬 수 있는 근본적인 요인 중에 일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분기 전에는 이렇게 어닝이 이렇게 EPS 예상이 감축하다가 막상 나타나면은 이렇게 나타난다. 이번에도 이렇게 어닝이 낮을 것이다, EPS가 낮을 것이다 했는데 지난 1분기 때도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낮다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 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닝 시즌 이번에는 그렇게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건 아니다. 서머넬리의 마지막에 어닝 방점을 찍는 건 2분기 실적인데 이 실적이 나쁠 것 같지 않다라고 가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미국 전체 모기지 대출 중 변동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대로 내려와 있는 거 어마어마하게 낮죠. 여기 10%대죠. 네,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미국의 소비와 미국 기업들의 이자 부담 폭탄을 벗어날 수 있다. 또 2개 분기 연속 경기 민감 섹터가 이끈 어닝 서프라이즈. 그렇죠? 경기 민감주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일으키는 거죠. 네, 자유 소비재 이런 것들 이런 면에 있어서 올해도 2분기인 지금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긴축에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국 기업들이 EPS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이유 두 번째는 새로운 세계 공급망 시스템에 적응을 하고 있고 미국이 미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점증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그 놀라운 적응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잘 적응하고 있다. 새로운 공급망 시스템. 코비드 이후에 중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새로운 공급망 시스템을 까는데 이게 생각보다도 빨리 깔리고 여기에 미국 기업들이 적응을 해서 비용을 줄이고 합리화를 시키는 작업을 빨리 하고 있다는 거죠. 급격히 높아진 금리에도 소매 판매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코로나 이후 재편된 세계 공급망 시스템에서 미국 기업들이 점차 적응하면서 산업 생산은 느리기나마 점증을 하고 있다. 자동차는 칩 부족 문제가 완화되고 있으며 주택 산업의 경우 건자재 부족, 인력 부족 문제를 반제품 사용 비중을 증대하거나 ML 기술 활용 등 주요 수요 예측에 대한 정확성 확대 등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을 하면서 시장이 새로운 공급망 시스템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소프트 파워로 잘 적응해 가는 게 미국 기업들의 EPS가 지속적으로 서프라이즈를 나타낼 수 있는 핵심 동력이다. 이렇게 두 번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급증한 미국 신규 주택 착공 건수, 원자재 부족, 공급 부족, 주택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이러한 것들을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비싸서 주택 착공을 못했는데 이제는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새로운 시스템을 잘 구축해 가고 있다는 거죠. 미국 자동차 시장 칩 부족 문제 하나로 수급이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신차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좋은 면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향후 M2 증가율 등의 축소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EPS 증가는 한계에 부닥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M2 통화량이 EPS의 큰 방향을 향후에 결정을 할 것이다. 지금은 혁신이라든지 기술의 변화, 공급 시스템망의 새로운 구축 이런 데 잘 적응하는 거 이런 것들에 의해서 미국 기업들이 서프라이즈를 일으키고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M2 증가율, 즉 자금 시장 동향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M2 증가율과 미국 12개월 포워드 EPS 증가율의 상관관계수가 0.96이다. 그러면 거의 붙어서 움직인다는 거죠. EPS 급증 시나리오는 향후에 제한적일 거라는 판단을 하는 사람도 많다. 연방준비은행은 다시 총자산을 줄이고 있고 민간은행 역시 대출을 늘리며 통화 승수를 확대시키는 유동성에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민간은행들도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증가시키는데 좀 주저주저하는 거죠. SV뱅크 같은 사태가 또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대출이나 이런 것들 좀 신중히 하고 있다는 거죠. 통화량이 축소되고 있어 EPS 급증 시나리오는 향후에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그래서 BTFP 이후 다시 총자산을 줄이는 연준이 올렸다가 다시 총자산을 줄이고 있죠. 증가세가 멈춘 미국 전체 상업은행 총대출에 옆으로 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화 긴축에 대한 M2 증가율의 하락세와 옆으로 행보가 결국은 시간이 갈수록 올 하반기에 갈수록 미국 기업들의 EPS에 대한 상승을 제한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금요일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는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으나 연준의 의사력이 매파적 스탠스로 나타나면서 시장에 충격적인 영향은 조금 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오늘도 여전히 홀로 상승하며 도야청청하는 재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무너지지 않았다. 엔비디아가 크게 무너지지 않으면서 미국 시장이 이러한 악재를 잘 소화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한국 증시는 이틀간 미국 휴장 시기를 이용해 가격 조정이 나타났으며 그동안 상승의 핵심 역할을 해온 반도체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며 약보합세로 단기 조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틀간 하루 쉰 거죠. 네. 미국의 긴축 지속 가능성이 이미 시장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시장은 이제 시장의 시간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로 쏠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2천억에서 9천억 사이의 다양한 영업이익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IR이 삼성전자 향후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을 발표는 7월 중순 이후에 다시 하는 거죠. 내일은 단순하게 실적만 이제 발표하는 거니까. 역시 3분기 가이던스가 핵심이다. 반도체 가격은 어떻게 될 거고, 다음에 캐파는 어떻게 될 거고, 다음에 이제 Q를 줄였느냐 늘렸느냐 이러한 삼성전자의 그 미래 청사진, 다음 분기 청사진이 나와야 알 수는 있는 거죠. 금일 한국 시장은 장 초반 미국발 조정으로 약세 출발이 예상이 되나 이미 한국 시장은 미리 선 조정을 받았다는 거죠. 강세장은 항상 선반영이 살짝 오면서 뒤로 살짝 빼겠다가 앞으로 좀 더 전진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게 강세장인데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 시장이 이러한 강세장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악재는 빨리 소화하고 그다음 호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전형적인 강세장 썸머 랠리의 마지막 구간에 들어가 있다. 전일 중국의 관련 게르마늄 등 반도체 핵심 과물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한 반도체 섹터의 주가 하락에 대한 반등 여부가 오늘 매우 중요하다. 어제 이미 조정을 받았죠. 중국 수출 제한 광물이 주로 전력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다는 다소 지엽적인 영향으로 평가를 하면서 반도체가 오늘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 저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주요 핵심 타겟인 메모리가 아니다는 거죠. 네. 테슬라 재고 증가에 대한 우려는 있긴 했으나 여전히 한국 시장은 에코프로 형제들의 무서운 디싱과 공매도 스퀴즈로 인한 환매수 증가로 인해서 오늘도 상승의 리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0만원 찍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시장에서 상승한 대주전자재료, 코스모그룹, 삼성과 LG의 OLED 패널 합작 수혜주, 금속 광물, 중국 제한 조치에 의한 수혜주 이런 것들이 어제 올라왔는데 오늘도 이러한 것들이 다시 올라올 거로 보이는데 또 오늘은 어제와 다른 잡주와 단기 테마주가 시장에서 또 돌 확률도 있어 보여서 뭔가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건 버리고 이번 시장의 핵심인 반도체, AI, GPU, HBM, DDR5, 2차전지, 양극재, 전력기기, 미용, 의료기기 이러한 중심축에 여전히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어제 이제 반도체 니플로우 장비 같은 것들이 이제 프로텍 같은 것들이 조정을 많이 받고 내려오는데 오늘 정도 조정을 받으면 또 사야죠. 사서 단타를 하던 좀 단기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땡큐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을 좀 빠진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오히려 물타기보다는 단타로 좀 들어가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 이익 실현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어제 이제 저희 카페에 다양한 종목에 대한 향후 미래 목표 가격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은 질문을 해라. 그래서 온갖 종목들이 다 나와서 제가 답변을 일일이 다 달아놨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카페로 오면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향후 목표 가격, 투자 전략 이런 것들을 거의 모든 종목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가 물린 종목 많이 사서 들고 있는 종목들을 거의 다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 오시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중에 열공을 오라는 자는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금일 다양한 추천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여러분들의 나침판의 역할을 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네, 주말의 시작입니다. 어제, 그제, 이틀 우리나라는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미국이 살짝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 한국 시장 V자 반등은 없다 하지만 조정의 선반영의 영향으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섣불리 팔지는 마라. 오히려 하락을 하면 그동안 사고 싶었던 종목들을 좀 매수해보는, 분할로 조금 들어가보는, 보초병을 세워보는 그러한 전략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긴 시간 감사합니다. 즐겁고 멋진 대박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